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제가 제 주변에서 평상시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야, 재준아, 내가 진짜 정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다. 이게 뭐 영화를 보는 것인지, 뭐 드라마를 보는 것인지, 뭐 뉴스를 보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 주변에 몇 사람이나 그렇게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은경 씨 그 이야기도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는 못 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날도 더운데 진짜 막 소름이 끼치고 이거 뭐 남양 뭐 특집인지 뭔지 뭐 이제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살다가 도대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뭐 무릎에 앉아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침을 흘린다라는 그 묘사도 굉장히 좀 어때요?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뭐 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뛰어내려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이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편의 뭐 자동차를 어떻게 했고 사업체를 어떻게 했고 뭐 그 충격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되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 자체가 정치권 어떤 뉴스에서 나온다라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게 막 정치 뉴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치가 무서운 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 잘 오셨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다. 뭐 이재명뿐만이겠습니까? 문재인이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를 좀 영상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이게 이번이 다가 아니다. 과거에 이미 이재명을 둘러싸고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그 김은경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지원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결단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지만 같은 경우는 휴가가 끝나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경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상처를 줘서 유감이다라고만 얘기하고 딱히 지금 별다른 반응은 없고요. 강선호가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김은경에 대한 논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는 뭐 알고 있고, 근데 가정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사기 때문에 딱히 당이 어떻게 뭐 할 입장이 아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멘트를 듣자마자 정확하게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다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이미 그래가지고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약간 좀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조동현이가 어떤 이유로 다시 화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뭐 김은경 같은 경우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여자 같은데 뭐 반박도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김은경 얘기가 나오면서 왜 도대체 조동현 얘기가 나오는지 자기가 그 사유를 좀 잘 모르겠다. 왜 사퇴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김은경이나 조동현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저런 충격을 주는 거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재명을 찍을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민주당 어떻게 찍을 수 있어? 이런 어떤 판단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당에서도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까? 이래경 바로 전에 혁신위원장이었죠. 이래경이 됐거나 조동현이가 됐거나 김은경이 됐거나 싹 다 어떻다? 이재명이가 인사했던 키워드는 한마디로 폐륜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재명이가 인재 영입을 했었던 조동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도대체 지금 김은경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서 조동현이가 다시 언급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의 근황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임명을 했었죠. 자기가 모셔온 사람인 것처럼 30대 워킹맘 우주 전문가한테 선대위원장을 맡기겠다.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선거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와 상관이 없고 심지어 여성이고 30대고 우주 전문가다. 기대가 좀 많이 됐었죠. 너무 기대가 많이 돼서 그럴까요? 이해식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조동현 씨를 보고 진주조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좀 약간 이것도 기괴한 것 같아요. 민주당 쪽 사람들은 표현이 왜 이렇게 막 저질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에 대해서도 뭐 문재인의 숨결을 익힌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나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조동현에 대해서도 진주조개 같은 사람이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 않나? 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진주족이 같았던 까면 깔수록 정말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조동현 씨의 몇 가지 실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주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주와 관련된 경력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학 뭐 석사 학위를 받았었고요, 경희대에서. 그리고 이제 뭐 넘어가가지고 공공행정학 석사를 받았으니까 케네디 스쿨에서. 사실상 이게 뭐 우주 전문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 쪽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전문가가 맞냐라는 지적이 나왔고, 바로 안민석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30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대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기적의 논리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뭐가 또 있대요? 진짜 전문가가 있고 젊은 전문가가 있다. 조동현의 경우는 뭐라는 겁니까? 젊은 전문가라는 것이죠. 저거는 이제 바꿔 표현해가지고 진짜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짜 전문가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안민석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조동현 씨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 이 문제만 터졌던 것이 아니라 사생활 관련된 문제도 바로 터졌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아이가 실제 자기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혼외자 논란이 터진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민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스토리텔링이 완벽한 사람이다. 사생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가짜 뉴스다. 3번에 걸쳐가지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 기록은 정반대였죠.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였습니다. 2014년도 조동현 씨의 전 남편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었고, 그 소송에서 조동현 씨가 패소까지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참 조동현 씨한테 혼외자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생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당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조동현 씨 본인 스스로 보였던 반응, 사실 그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국민 판단을 지켜보자. 뭐 본인 스스로 할 말이 없겠죠, 그렇죠? 이재명이 뭐라고 뭐 조동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폐륜 그 자체, 폐륜의 어떤 정확한 예시가 이재명 본인 스스로인데, 그래한 다음에 이제 또 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특히나 이제 진보 쪽에서 혼외자가 있으면 정치를 못하는 것이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공경의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로 조동현 씨가 그 문제 때문에 이혼도 당했고 위자료까지도 지급했다. 한마디로 대가를 치렀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차 가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남편한테. 남편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자기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도 자기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내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이거만큼 충격적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남편은 이거를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3자들이 나서가지고 오히려 조동현 씨는 지금 죄값을 다 치렀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선거위원장으로서 저렇게 잘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혼외자다 보다 이런 지금 논란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진짜 글자 그대로 2차 가해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뿐만 아니라 조동현 본인 스스로도 충격적인 고백 하나를 했었는데, 애당초 그 아이 자체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원치 않은 아이였다. 예상하지 못했던 아이였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도 고백을 했던 거예요. 글쎄 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어떤 변명거리를 하기 위해서 아이까지도 희생했다라고 밖에 저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뭐 자기가 뭘 이렇게 뭐 논란이 있었다라고 한들 저 내용만큼은 공개를 안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 조동현 씨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불거졌던 근본적인 원인은 사퇴를 빨리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버티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이 터졌던 거거든요. 정말로 조동현 씨가 아이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진작에 논란이 터졌을 때 그냥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욕심 그런 거 좀 내려놓고 내가 뭔가 좀 뭐 잘 나가겠다 이런 거 좀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가지고 포기를 하는 것이 맞죠. 사퇴를 하면 됐던 겁니다. 근데 사퇴를 안 하고 버팅기면서 심지어 그 이후에 해명이랍시고 하는 얘기가 내 아이가 사실은 원치 않은 그런 아이였다. 원치 않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아이였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
과연 우리가 이걸 상식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김은경 씨 문제에 대해서도 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설쳐대고 있고 김은경 씨 본인 스스로는 별다른 해명도 못하고 있고 이런 지금 모습이나 사실상 조동현 씨 당시에 조동현 씨가 아이를 대신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나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둘 다 어떤 거예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나 논란을 만들었던 조동현 씨가 어떤 또 근황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니까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언론사랑 이렇게 뭐 외신과 인터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조동현 씨가 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여성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연장선에서 뭐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조동현 씨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어떤 다른 여성을 돕고 있는지, 혹시 그 돕고 있는 여성이 지금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참으로 진짜 두 사람 전부 다 이재명이 픽한, 이재명이 선택한 사람답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